자,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제조 공정. 자,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자동차의 제조 방법에서 기계 가공과 자동차 바디 조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계 가공입니다. 자, 기계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작 기계를 사용해서 날이나 숫돌 등의 공구로 금속을 자르거나 또는 깎거나 구멍을 뚫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형상이나 치수 그리고 정밀도 등을 얻는 가공 수단을 우리가 기계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 가공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우리가 공작 기계는 우리가 이제 범용 머신이 범용 기계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이렇게 적합한 기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량 생산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생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부품만 가공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전용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전용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용 기계를 활용하면 그 제품을 좀 더 많은 그 제품만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공작 기계가 되는 거고, 자, 이러한 전용기보다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트랜스퍼 머신입니다. 트랜스퍼 머신은 우리가 반출입 장치나 이러한 공정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한 번 이렇게 지나갈 때 여러 번의 공정을 통해 가지고 완제품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트랜스 머신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최근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신축적인 전용기나 트랜스퍼 머신을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제품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 가공 기계, 이게 바로 이제 전용기와 트랜스 머신인데 이러한 장비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진화를 거듭해온 기계 가공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우리가 이제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 대수가 작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주로 이제 선반이나 드릴 머신, 그 다음에 밀링 등과 같은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범용 기계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제품들을 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대 중반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산업화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이나 이러한 것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용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 많은 양을 생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용 기계에서 이렇게 전용 기계로 이렇게 어, 사용량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전용 기계들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가 훨씬 더 산업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우리가 범용 기계나 전용 기계에 별도의 반출입 장치나 반송 장치를 우리가 결합시켜 가지고 부품의 탈 장착이나 운송 능력의 자동화가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러한 자동화 장치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밀도 높은 부품을 저가로 생산하기 위해서 더 뛰어난 정밀도를 갖춤으로써 실내 내구성이 높은 공작 기계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좀 더 빠른 가공, 스피디한 가공, 그 다음에 나아가서 신축적인 공구의 교환, 그러니까 어떠한 공정이 끝나고 나면 공구를 바로바로 교체해서 다음 공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구의 교환이나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간편한 이러한 설비들로 이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와 발맞추어 반제품 설비에 대한 반출입 장치의 개발과 개량, 그 다음에 설비 간의 반송을 더 신속하게 해주는 반송 장치들이 접목되어 나가기 시작하고, 자, 반출입 장치로는 제품 형상에 맞춘 오리지널 장치나 로봇 등을 이제 도입함으로써 반송을 하기도 하고, 혹은 반송 장치로서 우리가 구동 롤러 베어링이나 구동 롤러 컨베이어나 그다음에 리프트 캐리어 컨베이어나 그다음에 체인 컨베이어 등이 접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베이어를 이렇게 타고 제품이 이렇게 쭉 이동하면 각각의 공정에서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이러한 생산 체계들이 이때부터 이제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자동화가 이렇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주요 부품의 기계 가공. 자,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기계 가공을 봐보면 우리가 실린더 블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조 공정에서 나온 이러한 실린더 블록 제품을 우리가 어, 주조를 하고 나온 제품을 우리가 다음 기계 가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최종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 블록의 기계 가공 메뉴를 크게 나누면 헤드면, 그 다음에 오일팬 장착면, 그 다음에 어, 거기에 전후 밀링에 의한 연마, 그 다음에 보호 가공인 보링, 그리고 호닝 이렇게 이런 가공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보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릴로 뚫은 구멍을 넓혀서 필요한 정밀도의 구멍으로 마무리하는 가공법을 우리가 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경, 진원도, 원통도, 위치도, 상호간 피치,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 그 다음에 표면 조도 등 용도에 맞춰 만족시키는 정밀도를 얻는 이러한 가공 방법이 보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드릴로 이렇게 뚫어져 있는 그 구멍을 드릴은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고 나면 표면이 그 안에 원통 내에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보링을 통해 가지고 그 안을 매끄럽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 진온도나 원통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정밀하게 이렇게 가공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닝이라고 하는 거는 봉 형상의 숫도를 대고 회전과 왕복 운동을 시키는 동안 다량의 연사객을 뿌려가면서 갈아냄으로써 가공 전보다도 더 뛰어난 내경의 표면 정밀도와 진온도, 직진도, 평행도 등의 오차를 수정해 높은 치수의 정밀도를 얻는 작업을 호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경, 자, 보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경을 좀 더 정밀하고 진온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가공하는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우리가 보링 하는 실제 모습과 호닝 가공하는 이러한 공정을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가공은 결합 기술의 세계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자, 실린더 헤드의 기계 가공은 먼저 헤드면을 밀링 머신으로 가공하고, 매니폴드 장착면의 밀링 가공 등은 실린더 블록과 비슷하지만, 밸브 시트를 세팅해 시트 커터로 치수를 맞추고, 밸브 가이드 구멍을 리머로 마무리한 다음 밸브 가이드를 넣고 베어링 캡을 장착해 캠 샤프트가 들어가는 부분을 라인 보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보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보링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구멍을 이렇게 매끄럽게 가공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링 가공이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는데 라인 보링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 보시면 라인 보링에 대한 이러한 예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라인 보링이라고 하는 거는 보링 가공의 하나로서 동일 축상에 있는 몇 군데의 구멍을 한 개의 보링바로 동시에 가공하는 걸 우리가 라인 보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요 보링바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실린더 블럭에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데 캠샤프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요 보링바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구멍을 동시에 가공하는 이러한 가공을 우리가 라인 보링이라고 합니다. 자, 크랭크 샤프트는 전월 부분과 핀 부분을 지석으로 연마해 치수를 만들며 랩핑 페이퍼를 사용해 랩핑 가공함으로써 면 조도를 높인다. 자, 랩핑 페이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걸 우리가 랩핑이라 그래요. 그래서 면 조도를 우리가 좋게 하는 이러한 가공법을 랩핑 처리 또는 랩핑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일 라인은 드릴 구멍을 뚫고 면 조도를 높이기 위해 니머로 마무리한다. 자, 니머는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니머는 드릴로 뚫은 구멍을 정밀하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매끄러운 가공면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절삭 공구로서 자, 복수의 절삭날이 여기에 보면 요걸 우리가 절삭날이라고 하는데 복수의 절삭날이 있어 절삭날 부분으로 구멍을 넓혀가면서 날 바깥으로 버니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브로치 가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우리가 공작 기계들을 우리가 다룰 때 브로칭 가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브로치 가공은 거친 다듬질, 중간 다듬질, 다듬질이 가능한 연속된 절삭날을 가진 절삭 공구로 복잡한 영상의 고정밀도 및 고능률 가공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라이플 총에 탄도 가공을 할 수 있는 공작 기계가 우리가 브로치 가공 머신이다. 브로치 머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가공용 공구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속도강, 하이스피드 스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계 가공에 사용되는 공구는 우리가 이제 고속도강과 초경합금을 주로 사용하고 자, 공구의 소재는 우리가 주로 이제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면 내마모성이나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깨지지 않고 질긴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고온에서도 우리가 경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충격에 강한 이러한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공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깎아내면서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충격에 약하게 되면 잘 깨지게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성이라고 하는데 치성이나 이런 게 강하면 잘 깨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충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서맷이나 세라믹 등 새로운 절삭 공구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공구에 우리가 내마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날 끝에 우리가 탄화 티타늄 등의 우리가 이제 표면 처리라 그러죠. 피막을 입혀 가지고 내마모성을 높여서 우리가 주로 공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절삭 공구의 효율을 높이는 것에는 절삭률을 우리가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 우리가 절삭 공구에 우리가 뭐 절삭 공구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가공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절삭률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가공을 해주면 우리가 절삭성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삭률은 우리가 윤활 자공을 통해 가지고 절삭면의 마찰을 우리가 억제하고 우리가 윤활유를 뿌리지 않고 그냥 가공을 하면 이 마찰에 의해서 우리가 마찰열로 이렇게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절삭류를 뿌려주면 그러한 냉각 작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류를 뿌려가면서 이렇게 가공을 하면 우리가 표면의 조도도 좀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냉각 효과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 조립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승용차 그 중에서도 승용차의 바디는 우리가 비행기나 배와 마찬가지로 모노코크 바디 구조를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노코크 바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레임이 없는 바디로서 바디가 그대로 셰시 프레임과 일체로 되어 있으며 가볍고 충돌 시에 에너지 흡수가 잘 되는 이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별도의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거기에 셋이나 뭐 이렇게 뭡니까 이 그 본체를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바디를 주로 이러한 바디를 우리가 모노코크 바디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노코크 바디를 우리가 승용차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바디 한 대를 구성하는 것은 주로 이제 강판을 우리가 이용해서 프레스 가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약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프레스 가공한 강판을 우리가 자동차 한 대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우리가 강판을 프레스 가공한 이러한 제품은 우리가 용접에 의해서 조립을 하고 있고 자동차를 우리가 만들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이러한 조립에서 많이 적용되는 가공 방법이 용접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이 용접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디 조립에는 우리가 조립 라인과 조립 지그가 우리가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조립할 때는 조립 라인과 우리가 얼마만큼 정밀하게 조립하느냐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그를 이렇게 이용하면 훨씬 더 정밀도를 높여서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립 라인과 조립 지그가 바디 조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자, 중요한 것은 조립 정밀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레스 부품은 용접을 통해 작은 부품, 즉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작은 부품을 소형 어셈블리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형 어셈블리 부품이 되고 이것들은 더 조립되고 용접되어 루프, 카울, 그 다음에 어퍼팩, 로어팩, 사이드 멤버 우측, 사이드 멤버 좌측, 그 다음에 언더바디가 되는데 이러한 제품을 우리가 서브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브 어셈블리들을 합체시켜 조립하고 용접한 다음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부분을 다수 용접하면 이것을 이제 비로소 우리가 바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도장이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소형 어셈블리에서 서브 어셈블리로 되고 이걸 다시 우리가 다수의 용접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바디를 우리가 화이트 바디라고 합니다. 자, 각 부품은 각각 조립 라인에서 조립되지만 각 부품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조립되지 않으면 정확한 성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각 부품의 조립에 요구되는 정밀도를 확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조립 지그다. 그래서 조립 지그는 정확한 위치에 이런 제품들이 조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그라고 하죠. 1950년대 중반부터 조립 지그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바디 조립의 정밀도가 우리가 현격히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대의 바디 조립에는 4,000에서 5,000점의 스폿 용접이 이렇게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항 스폿 용접의 원리는 두세 장의 철판을 우리가 겹쳐 놓고 양쪽에 전극을 가압하면서 약 8,000에서 10,000A 정도의 전류를 0.2초 정도 흘리면 철판 사이에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돼서 순간적으로 철판끼리 녹아서 접합되는데 이러한 용접 방법을 우리가 스폿 용접, 저항 스폿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철판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놓고 위에서 이렇게 스폿 용접을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녹아서 붙는데 열로 녹아 굳어진 부분을 우리가 요 녹은 부분을 우리가 너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화한 바디 조립 라인. 자, 초기의 조립 라인은 손수레 이동 방식으로 불리는 조립 라인이었는데 1980년대 중반에 우리가 플렉시블 바디 라인이라고 하는 FBL이 이렇게 도입되기 시작해서 대량 생산을 목표로 개발된 것으로 지그와 함께 메인 바디 조립 라인으로 반송된다. 언더바디의 전후 좌우 2에서 바디 팬넬을 합체시키고 로봇으로 단번에 조립한 다음 지그만 다시 보관 장소로 되돌리는 식의 이러한 우리가 생산 라인을 우리가 플렉시블 바디 라인 FBL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2000년 무렵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FBL2를 지나가는 조립 라인, 우리가 이제 요걸 도요다에서는 뉴 글로벌 라인이라고 하는데 대량 생산이나 소량 다품종 생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바디 조립 라인으로 차종의 추가나 교체, 그 다음에 상호 보완이 단시간에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량 생산을 할 때는 작업자가 용접하고 대량 생산할 때는 우리가 로봇이 용접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지그를 반송할 필요가 없고 설비비를 대폭 삭감할 수 있으며 차종 교체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뉴 글로벌 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을 도요다에서 적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가 소량 생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 용접을 하고 있고, 우리가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쭉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차체가 이렇게 가면 여기 로봇이 이렇게 용접을 하는 이러한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의 기계 가공하고 바디 조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